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유로파는 영상 공개한 두 경기의 오버 적중과 함께 피해 목요일을 지우는 반등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주말 리그 일정의 영상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준비했으며 이외 수익을 위한 주력 배팅 조합 및 여타 경기들의 결장자 및 분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1회차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와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아스널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기적을 만드나 싶었으나 경기 막판 무너지며 4대2의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시즌 첫 승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리그에서 이번 A매치 이전 홈 경기는 주중 일정도 없었기에 총력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수비입니다. 파스와 오콜리 듀오가 버티는 센터백 라인은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혹평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레스터가 강등하기 이전부터 파스는 수비 시야가 좁은 것에 대해서 많이 좋지 않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대표팀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며 성장했나 싶었지만 시즌 리그 일정을 치르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당 평균 2실점의 레스터 수비진은 이번 경기도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레스터가 희망적인 이유는 공격에 있습니다. 마비디디가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다시 찾으며 활약을 시작했고 본머스전 14경기 7골의 바디는 오늘도 득점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측면 크리스티안센과 은디디이 가세까지 레스터의 축구가 공격적인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공세로 시즌 첫 6경기를 치르며 모두 득점은 성공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 2000-2001 시즌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전경기 득점 시즌 첫 6경기 무승에 빈약한 시즌을 시작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결국 수비가 레스터의 경기에 정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반대로 본머스는 지난 홈에서의 사우샘프턴과 경기를 치르며 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바니우송의 마수거리 득점을 축하하는 경기이면서도 정작 주인공은 세멘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측면에서 확실한 기량을 뽐내면서 스스로 원더골까지 이어주는 활약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평점상으로는 어시스트 2개를 만들어준 쿡의 공격 가세까지 호평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도 세멘요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술상으로도 측면에서 오우타라와 클루이베르트의 기용 선택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직전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본머스의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없는 본머스의 수비와 레스터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뒷문이 불안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케파가 분전하며 이미 출전한 3경기에서 24개 중 18개를 막아 75%의 세이브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유효 슈팅을 허용했던 최근 본머스의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도 센터백들이 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레스터 원정 1승 2무이패의 부진한 성적과 4월 이후 전체 원정 2승 1무6패의 부진한 성적까지 공통적인 원정 부진이 겹치고 있는 본머스의 현상황상 이번 경기도 온전히 전력상 앞선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에바니우송과 쿡 그리고 세멘요의 활약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 이번 경기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으로 잡힐 만큼 나름의 이해가 되는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이번 시즌 전 경기 득점을 하고도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본머스 또한 이번 시즌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함과 동시에 원정 부진 흐름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격 하나는 두 팀 모두 확실히 인정할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직적인 공격 전개 자체는 레스터가 더 자원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티안센부터 시작되는 측면 전개뿐만 아니라 은디디와 마비디디를 포함해 반대편 파타우까지 굉장히 넓은 공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 대한 우려는 너무 크고 이들이 공격적으로 나갈 때 세멘요가 지난 경기 보여준 움직임에는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에바니우송의 첫 골이 나온 지금 시점에 적응이 이루어진 전제 속에는 바니와의 골싸움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높은 기준점이지만 A매치 휴식이 기전 승리를 목표로 하는 두 팀의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되기에 3.5점 기준 오버를 먼저 생각하게 되며 개인적으로는 본머스의 야구세가 예상되긴 하지만 원정에서 최근 5실점의 수비까지 고려했을 때는 서브로 2대1을 고려한 무승부를 조심스럽지만 소액 고배당 조합에 노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에버턴과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먼저 에버턴은 지난 홈에서의 팰리스와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며 시즌 첫 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두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연승을 목표로 이번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하고 있을 다이치 감독과 어버턴 선수들입니다. 구디슨 파크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최근 20경기 12승 5무 3패로 정말 뛰어난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력도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더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다이치 감독입니다. 이에 따라 맥닐의 활동 범위는 넓어지고 은자이의 측면 활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경기도 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강한 압박을 예상하게 되고 어쩌면 칼버트 루인만 각성한다면 에버턴은 공격은 정말 매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긴 부상 끝에 브랜스웨이트가 복귀전을 치렀는데 한 경기 만에 다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백의 핵심 역할을 해주며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에 분명 필요한 이번 경기인데 이 이탈로 뉴캐슬의 공격이 들어갈 빈틈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몸싸움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뉴캐슬 중원의 특성상 에버턴이 지난 시즌처럼 홈클린시트 연승 당시 수비를 기대하기는 힘든 경기입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지난 주중 윈블던과의 컵 대회를 치르고 이번 주말 일정을 준비합니다.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결정력이 최악이었던 이날 경기는 1대0의 승리로도 일부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확실한 풀스쿼드 운영이 들어갈 전망합니다.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기에 선수를 아낄 이유는 없는데 한 명이 예외입니다. 바로 이삭인데 이미 스웨덴 대표팀 소집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봤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 자연스레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 트리피어의 측면은 최근 기량 저하로 오히려 리브라멘토가 나와주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오늘도 고든의 속도가 한 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빌드업이나 싸움은 뉴캐슬이 확실히 자신이 있다 보니 공간만 나온다면 고든이 침투하는 상황은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트피스의 강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마랑이스와 고든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유도하며 각각 24회 19회를 창출하고 있고 기마랑이스의 몸싸움은 특히 토날리까지 합류하면서 조엘링톤과 리그에서 손에 꼽는 파워풀한 미드필더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맨시티를 상대로도 증명이 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플런전의 무능력한 빌드업과 압박 수비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보니 원정에서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특히나 구디슨 파크의 부진한 20경기 3승 5무 12패의 부진한 성적은 더욱이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사실 객관적으로 전력을 평가한다면 뉴캐슬이 유리한 싸움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풀럼 원정에서 보였던 무기력한 공격을 생각한다면 이번 원정 경기도 에버턴이 강하게 압박했을 때 이를 막아내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확실히 에버턴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번 시즌 라인을 더 공격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본머스전을 시작으로 그 강점이 제대로 나타나며 득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가 문제시되면서 작년보다 월등히 실점이 많아진 경기 양상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를 뉴캐슬 전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독 에버턴 원정에서 고전하며 구디슨 파크 20경기 3승 5무 12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삭의 부재까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의 공격에서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인 우려가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2.5점 기준점에서는 오버의 정배당의 근거가 있어 보이기에 주력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2대2 무승부 내지 에버턴의 업셋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듯하다 보니 이랜디페의 선택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적어도 뉴캐슬의 구디슨 파크 원정 성적의 부진 및 로테이션을 돌렸다지만 컵대회 일정 등의 추가 근거까지 생각을 해서라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